오늘의 판도라 맞춤 게스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성에서 예. 항의 전화 옵니다. 오늘 뭘 왜 빼먹었냐고. 아, 네. 아니 이혜훈 의원은 예전에 판도라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네. 근데 그 가물가물해요. 거의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아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가까우신 편이었죠 한때? 네. 네. 뭐 지금도 가깝습니다. 아, 그러고요? 네.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 또 만나겠죠. 아, 마음은 같이 있죠. 아, 네. 자, 오늘은요, 이 본격적인 판도라 열기 전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지소미아 전문가인 제가 먼저 아, 네네네. 한때 국방위원장이셨고 전문가, 현재 정부위원장이고. 정부위원장이고. 네. 현재 전문가. 네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종건 비서관이 우리는 지소미아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8.15 경축사는 그날도 고위직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적성 국가도 대화를 제의하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대화 테이블 자체를 거부해버리니까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감을 느꼈다. 그리고 사실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 그리고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상에 못 믿을 나라라고 했는데 안보상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우리가 그러면 사정해가면서 계속 교환하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스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미일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 관계,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같은 경우도 관세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한미공조가 깨졌다거나 한미동맹에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이걸 발로 차버릴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 안보 채널, 정보 채널을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할 것이냐. 이게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북한이 계속 신종 무기를 지금 마구 개발해가지고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칸데르 같으면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 단계에서 풀업하는 기동 방식을 써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레이더밖에 없어.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가죠. 지구는 둥그니까 직선으로 나가던 레이더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각지대에서 지금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풀업 방식으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거리도 못 맞추고 몇 킬로가 나갔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자꾸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잠수함으로 물 밑으로 그냥 조용히 어딘가로 가서 갑자기 제도 앞바다에서 불쑥 솟아올라가지고 포격을 그냥 포를 쏴버리면 미사일이든지 이런 걸 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 근데 잠수함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지만 이거는 음향장치 우리 기술로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있는 레이더만 가지고는 잡기가 어렵죠. 근데 세계 최강의 탐지 능력을 가진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움을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이 썩고 참을 인자를 몇 개를 그리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리를 지켜야 할 우리가 그걸 놓쳤다는 건 너무 아깝고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미국이 이거는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수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미국하고 다 협의된 거다 그랬는데 미국이 바로 그냥 반격했잖아요. 협의한 적 없고 의논한 적도 없고 이거 수차례 우리가 협의를 이해를 했고 표명한 미국이 적도 없다. 인지하고 있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쇼킹하게 다가갔던 것은 근데 아니다라는 폼페이오 얘기죠. 국무장관의 얘기는 지금 그 우리 정부의 얘기가 정면으로 다릅니다. 폼페이오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학용 의원은 좀 중립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시더라고요. 2대1 될까 봐 오늘. 오늘도 2대1이야. 오늘도 2대1. 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정보위원장 맞긴 맞네. 네, 네. 이혜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달 25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동해상으로 우리나라는 340km 날아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600. 알고 보니까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600km로 판별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본 것처럼 물론 정보 공유 숫자는 48건 중에서 24건으로 갔지만은 실제 지금 이제 저쪽에서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그 계속 그 가동 시험하는 중에는 사실은 그 혜택은 우리나라가 볼 가능성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은 또 강하게 나서서 뭐 다시 해라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만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위원장으로 들은 보고 중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2019년도에 2건을 받았다는 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근데 그 받은 2개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우리를 북핵으로부터 지키는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정보위도 저도 해봤거든요. 네, 네. 밝힐 수 없는 부분과 밝힐 수 있는 부분의 경계선에서 모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당히 그래도 좀 애국적이시네. 네. 박혀서 안 되는 건 밝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복원하려면 양국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굉장히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가야죠. 한국 입장에서 일본이란 나라는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끼고 가기도 어렵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구슬러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같이 가는 게 우리 국익에 좋으니까 그렇게 가야죠. 어렵지만 다 같이 노력해야죠. 물론 한일 관계가 잘 복원되고 예전처럼 뭐 경제 보복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베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베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군국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 그래서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식민지는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냐. 우리는 근대화시켜줬다. 한국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위안부는 자기들이 돈 벌려고 온 매춘을 업을 했다.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다. 강제징용도 사과를 왜 하냐. 일자리 창출해 준 건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단 하나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베의 생각을 좀 먼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바로 역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양국 소위 최고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국가에서 어느 한쪽 국가 법원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따르기는 쉽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아니 독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사과했다고 다음에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 아베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위안부 할머니 묘소에 가서 한 번만 무릎 꿇고 용서만 구해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은 봄눈 녹듯이 전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처럼 맞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가서 무릎 꿇고 예. 참여하고 빌리 브란트와 아베는 거의 종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뭐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본격적인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김학용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그 아니, 근데 말끔 문제를 바꿨다는 아니 문제는 분이 있어요 직전에. 오시면서 바꿨다고. 아니 경기 종료 후에 바꾸는 건 반칙이에요. 아니, 오늘 의혹이 아주 넘치세요. 네. 요새 선거법도 지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영원했습니다. 네. 말끝마다 서민과 약자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좌파의 표상으로 행동해온 조국 후보자의 추악한 위선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청님이 뭐 불만이세요? 추악 좀 걸리네. 처음부터 세게 그 나오시는데요. 시시각각 새로운 의혹이 넘쳐나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좀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판도라 네.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치부를 드러낸 땡땡땡 땡땡이다. 잠깐 두 단어예요? 땡땡땡 땡땡 두 단어예요? 아니면 땡땡땡땡땡 한 단어예요? 뭐 땡땡땡 땡땡. 네. 이거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 반칙이에요. 문제에서 뭐 추악하다, 위선과 치부 이런 것은 너무 감정적 이입이 돼 있어. 다시 내주세요.